자, 작은 서점주의 섬세한 안목으로 고른 책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지요? 네, 오늘은 그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소설가 그 가주오 이시구로의 장편 소설 클라라와 태양이 새로 출간이 돼서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지난 3월에 30개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빠르게 번역 출간됐습니다. 네, 뭐 어디나 이렇게 상을 하나 받아야지 좀 전 세계적으로 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전부터 가주오 이시구로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또 책이 이제 나오는구나 하고 챙겨 보셨을 텐데 저는 지금 가져오셔서 이렇게 표지를 넘기다 보니까 가주오 이시구로의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맞아요. 60대?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 전 사진이 워낙 멋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지금 새삼 하게 됐고 제목은 클라라와 태양. 태양의 빛깔로 아주 붉은 빛깔의 표지. 예, 태양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때 노벨문학상 수상에 무라카미 하루키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가지고 거의 매년 되지만 되는, 특히 일본 작가에게 할당된 만약에 상이 있다면 가주오 이시구로가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었을까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견이 거의 없는 수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에게도 인기가 있고 평단의 반응도 좋은 그런 작가인데요. 이 노벨문학상이 큰 상으로 워낙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국내 출판계에도 이 노벨문학상 특수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문제는 이제 수상 작가가 발표돼도 생소한 경우들이 있어서 막상 국내 시장에는 별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작년에 수상한 여성 시인인 루이스 글락은 국내 번역서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 한국 독자들과는 이렇다 할 연을 맺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주오 이시구로는 국내에 다수의 소설이 번역 소개됐고 이 나를 보내지마, 뭐 남아있는 나날 등 영화화된 소설들도 있어서 국내 독자에게 꽤 친근한 작가입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했었고 이번 신작에 대한 관심도 꽤 뜨거운 편입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미리 좀 출간돼서 알려져 있으면 훨씬 더 반응이 좋은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책은 그럼 어떤 내용일지 클라라와 태양. 그 얘기하신 것처럼 태양의 빛깔로 되게 예쁘게 디자인된 책인데 이 제목이 좀 직관적이에요. 주인공인 클라라 그리고 이 태양과 관련된 좀 은유들이 많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클라라는 이 AF, 즉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루어진 로봇입니다. 근데 왜 AF냐면은 Artificial Friend라고 그 어린이 청소년의 가장 친한 친구 역할을 목적으로 설계된 로봇이기 때문에 AF라고 불려요. AF. 그런데 이제 주인공 클라라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관찰력과 공감력이 매우 뛰어난 로봇입니다. 이 소설은 AF들이 가게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마치 이제 가게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할지에 따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미소 짓고 태도를 하는지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를 이 AF들이 조금씩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대화가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되게 펫샵이나 이 장난감 가게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갈망하는 동물이나 장난감의 마음 같다는 시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되게 불현듯 좀 슬픈 감정이 드는 그런 좀 묘한 소설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가주오 이시구로 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이 잔잔하게 깔려있는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책은 굉장히 밝은 디자인이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네, 정말 그 펫샵에 가면 막 강아지들이 막 꼬리를 치면서 서로 만져달라고 어디를 만져야 될지 정말 모를 만큼 그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책의 시작으로. 자, 그런데 전작 중에 사실 앞서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나를 보지 마. 복제인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파묻힌 거인은 판타지 세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이 작가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 SF 설정으로 시작을 해서 이 전작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소설에는 이 AF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약간 통과 의례처럼 부모의 선택에 의해 하는 그런 설정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설 중후
후반부에 저는 좀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어떤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밝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목적의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가조이식으로 본인도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뭐 나를 보내지 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당신이 SF 소설을 썼네라는 반응을 들었지만 이번 소설은 이게 딱히 SF로 인식이 된다기보다는 어쩌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살아가는 현대와 그리 먼 얘기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은 그 반려 로봇, 왜 강아지 모양 로봇도 있죠. 뉴스에 나왔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조합하는 일에 대한 좀 실험 같은 것들도 이미 사실 지금 일부에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미래인 것 같은 느낌? 마치 어느 이제 뭔가 부유한 계층에선 이미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일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도 복제 인간들의 이야기였지만 영국의 이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경 묘사만 읽으면 그냥 어느 지금의 시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과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 클라라와 태양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장소 묘사가 그리 이제 현대의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라는 것은 조금 괴리감이 있는 장르일 수도 있지만 묘사되고 있는 그 공간은 왠지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조금은 다른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씀으로써 저희한테 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 이게 작가의 특성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좀 대범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작가 특유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클라라와 태양 줄거리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소녀 AF 클라라는 창가에 진열되는 기회를 얻게 된 이제 어느 날 조씨라는 10대 소녀를 알게 돼요. 이제 창문 밖에서 클라라에게 말을 걸고 나중에 자신과 친구가 되자는 그런 은밀한 약속을 해오는데 조씨가 이 클라라의 기대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조씨와 엄마는 결국 가게로 다시 찾아오고 엄마의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결국엔 클라라가 조씨의 친구가 되어 그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조 씨는 몸이 약간 불편한 걸로 묘사가 되는데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내용상 능력 향상을 위해 유전자 조작을 했다가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것처럼 이럴 느껴져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부모들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조 씨의 언니였던 셀은 비슷한 일로 아마도 이제 죽었다는 과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 씨의 엄마가 좀 딸인 조 씨에게 더욱 집착하는 면이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 클라라는 조 씨의 집에서 조 씨와 엄마 그리고 가정부인 멜라니아를 관찰하면서 이 자신의 지능을 점점 향상시키고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네. 이런 인간의 또 욕심이 과연 또 어디까지 갈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로봇이 우리 인간 세계를 관찰을 계속 한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참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 가조이식으로가 인터뷰가 나와서 봤는데 백지 상태의 관찰자라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이 AF라는 설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은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쓰일 뻔했다고 해요. 이제 어느 날 가조이식으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딸에게 들려줬는데 그때 딸은 이미 20대 초반이긴 했지만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라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웠었는지 가지오의식으로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럼 어른을 위한 우화를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약간 그 더욱 섬세한 걸 좀 기대하고 읽었다가 문장이나 전개가 조금 투박하고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게 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점차 묘사도 섬세해지고 인물들 간의 관계도 뚜렷하게 보이면서 이게 아마 그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클라라라는 로봇이 조 씨의 집에서 성장하고 이해력이 늘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소설에서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나도록 굉장히 그렇다면 주도 면밀한 작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인간과 정말 어떤 인간과 같이 사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겠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그래서 로봇들이 좋은 집에 가기를 되게 원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결론은 또 마찬가지로 약간 슬픔이 젖어드는 그런 대목이 네. 있는 건가요? 왠지 막 아픈 인간 소녀와 순수한 로봇의 만남이라고 하면 예상되는 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로 어린이들의 제일 친한 친구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AF의 마음들도 그렇고, 그 클라라가 특히나 진심으로 조씨의 건강을 바라고 조씨 주변 뭐 리기라는 친구라던가 엄마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빌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조씨를 위해 클라라가 자신의 좀 중요한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이 태양이라는 존재에 대해 막 그 조씨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절박한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은 로봇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 로봇에게도 마음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작품들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넘어서서 인간만이 과연 특별한 존재일까? 진정한 사랑이 과연 이 세계에 존재할까라는 질문들을 던지는 수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AF라는 설정이라던가 조씨의 건강을 위해 햇님에게 막 기도하는 장면 같은 게 어쩌면 가장 환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을 좀 은유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 소설은 좀 AF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설정이 특이하기도 하고 전작과 함께 사랑이라던가 뭐 기억, 망각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가주의식으로의 소설들을 좀 두루 살펴보는 기회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주의식으로의 장편소설 클라라와 태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네 책방 고요사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책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같이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